ABL 바이오라는 바이오 업체가 있습니다.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에겐 꽤 익숙한 회사일 텐데 몇 년 전 제약 바이오 대기업도 쉽사리 하지 못하는 이 규모의 대형 기술 수출 계약을 터뜨려 많은 주목을 받았던 곳입니다. 그런 이 ABL 바이오의 미국 임상이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정확한 현재 상황과 전망을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광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예. 먼저 기본적인 정보들부터 좀 정리해 볼까요? ABL 바이오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까? 네, ABL 바이오는 뇌질환 치료제 개발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되는 국내 업체로 주목받은 곳입니다. 예. 치매나 파킨슨병 같은 뇌질환을 치료하려면 당연히 뇌로 가는 약을 개발해야 될 텐데 뇌는 인체가 판단하는 여러 유해 물질을 아주 강도 높게 걸러내는 장벽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걸 뇌혈관 장벽, BBB라고 부르는데요. 예. 이 장벽 때문에 약을 아무리 많이 넣어도 뇌로 제대로 전달되는 건 0.1%밖에 안 될 정도인데요. 그래서 이 장벽을 넘어가는 기술이 그만큼 주목받았는데 이를 BBB 셔틀이라고 부릅니다. 네. 쉽게 비유하면 중요한 물건을 싣고 해외를 나가야 되는데 자동차로 여기를 갈 수는 없으니까 그 물건을 실을 배나 비행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특히 ABL 바이오는 로슈 같은 다른 글로벌 제약회사들이 시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기술을 개발해서 인간 대상 임상을 시작하기도 전에 사노피에 1조 3천억 원 규모의 대형 기술 수출을 이뤄냈습니다. 네, 기술이 그만큼 대단하다 이렇게 좀 들리는 것 같은데 현재 지금 이 기업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사노피와 맺었던 기술 수출의 구조를 보면요. 예. 임상 1상까지는 ABL 바이오가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그 이후에는 사노피가 맡아서 2상, 3상 그리고 상업화를 진행하는 구조로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ABL 바이오가 전임상 단계였으니까 연구를 조금 더 진행을 해서 지난 10월 미국 FDA에 파킨슨병 대상 임상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FDA의 답변은 보류였습니다. 네. 회사가 11월 4일에 보완을 마쳐서 다시 신청을 했는데 일단 11월 21일에 최종적으로 부분 보류 결정을 받아들었습니다. 예. 얼핏 처음 부분만 얘기 들어보면 좀 잘 나가는 것 같았는데 왜 갑자기 보류 판정을 받았을까요? 네, 핵심 쟁점은 용량이었습니다. 성분도 아니고 용량이 문제다. 이게 흔히 발생하는 이슈라고 좀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인간 대상 임상 실험보다 앞서서 동물에게 훨씬 높은 용량으로 독성 시험을 하기 때문에 흔히 벌어지는 상황은 아니긴 한데요. 예. ABL 바이오도 G 실험에서 킬로그램당 200mg, 원숭이는 100mg을 주 1회씩 4주간 투여하는 실험을 이미 진행했습니다. 그런데도 보류 판정이 나온 건데 업계에서는 과거 출시됐거나 지금 허가를 앞두고 있는 다른 치매 치료제의 부작용이 불거지면서 FDA가 뇌질환 치료제에 보수적인 태도를 갖게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최초의 치매 치료제로 불리는 아두헬름 같은 경우는 뇌 안에서 미세 출혈이 발생하는 등의 부작용이 보고됐고 치매의 원인 물질뿐 아니라 사고력을 담당하는 물질까지 함께 파괴하는 걸로 추정돼서 효능도 기대만큼 좋지 않았거든요. 예. 또 3상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레카네맙이라는 성분의 약 같은 회사에서 개발한 약이 있는데 이 역시도 부작용을 겪은 환자가 17.3%에 달해서 위약의 9%보다 크게 높았습니다. 특히나 뇌혈관 장벽을 쉽게 뚫는 BBB 셔틀, 앞서 설명드린 기술을 기반한 첫 임상을 ABL 바이오가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뇌로 가는 약물의 농도가 기존 약들보다 더 높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FDA가 더 신중하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새삼 이 신약 개발의 장벽이 얼마나 높은지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ABL 바이오의 향후 계획은 좀 어떻습니까? 일단 저용량으로 할 수 있는 임상부터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회사의 두 개의 계획 중에 두 번째, 그러니까 1, 2, 4, 8, 16mg으로 신청한 계획으로 임상을 진행하게 되는데 FDA와의 미팅을 통해서 저용량 임상은 가능하다는 확인을 받았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입니다. 예. 이에 저용량 임상을 위한 약이 20일 기준으로 미국에 이미 출발한 것으로 확인됐고요. 1월부터 사람 투약을 진행해서 저용량 임상이 6에서 7개월 정도 진행이 되고 그 임상이 진행되는 사이에 고용량 투여도 문제가 없다는 동물 실험 등의 추가 연구를 진행해서 최종적으로 고용량까지 임상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그래도 역시 관건은 계획대로 과연 잘 될 것이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만약에 계획대로 잘 된다면 회사가 계획한 대로 다만 몇 개월만 늦어진 채 임상 1상을 무사히 진행할 수 있겠죠. 혹은 저용량만으로도 계속해서 개발을 진행하는 것도 회사 입장에서는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최악의 경우 고용량이 안전하다는 걸 입증하지 못한다면
그 상태에서 저용량에서도 안전성 문제가 불거지거나 차기 임상에 돌입했는데 효능이 크지 않다면 문제가 커집니다. 예. 결국은 개발이 아예 멈추고 다시 새로운 약을 개발하는 단계로 되돌아갈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지금 ABL 바이오의 기술 수출 계약 총액이 10억 6천만 달러, 약 1조 3천억 원인데 지금 수령한 금액은 2,900만 달러, 아직은 총액의 3% 정도에 불과합니다. 예. 다만 ABL 바이오는 비임상 실험 당시에 독성 반응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고용량을 실험하더라도 결과가 긍정적일 것으로 본다면서 고용량 데이터가 극단적으로 나오더라도 저용량에서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